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한인 유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박사과정과 군복무 후 복학 등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연일 미국 북동부로 향하면서 대기질 악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펜실베니아주에는 최고 단계의 대기질 경보인 코드 퍼플이 발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동부를 중심으로 폭풍우까지 예보되면서 비와 함께 그을음과 미세먼지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더티레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 사태의 잠재적 감염원으로 지목된 멕시코산 양상추가 캘리포니아 업체에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관련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조치로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2만여 명도 당장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박사 과정을 할 수는 있는 건지,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는 가능할지, 복학은 되는 건지 모두 불안한 상황이라는데요. 김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자는 물론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도 적용됩니다. 지난해 기준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 연수와 인턴, 그리고 동반 가족까지 더하면 2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설마 약간 이런 생각? 미국 내 취업에 대한 걱정이었지 사실 비자에 대한 걱정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당장 4년 안에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4년 안에 졸업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졸업이 4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구들도 좀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4년마다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미국 이민당국의 심사 기준을 알 수 없는 데다 제때 발급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합니다. 군 복무 이후 복학은 물론 현지 취업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군대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이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학업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가,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4년이 끝나잖아요.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미국에 있는 한국인은 기존 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간은 체류가 가능하다면서도 신규 유학생이나 새로운 과정으로 진학할 경우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설명회를 열고 충분한 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까지 덮치면서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에는 모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고 단계의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서비스까지 중단됐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도시는 하루 종일 희뿌연 연기 속에 갇혔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까지 확산하면서 펜실베니아주 전역에 최고 수준의 대기질 경보인 코드 퍼플이 발령됐습니다. Well, it's been scary because I have COPD, so which is a lung issue, and so it's been a little rough. I went out too much yesterday. Fortunately, I won't be out too much today either.
펜실베니아 환경보호국은 캐나다와 미네소타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주민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드퍼플은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대기질 경보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 역사상 최악의 수준의 대기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It can have a serious impact on cardiovascular health. And we're talking anything from a heart attack to a stroke to increasing your risk for a heart failure exacerbation. 당국은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운동을 피하고 창문을 닫은 채 실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N95나 K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에어컨은 실내 순환 모드로 사용하는 한편 잔디깎기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장비 사용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악화된 대기질로 쓰레기 수거 작업까지 일시 중단했으며 주민들에게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가능한 실내에 머무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미 동부를 중심으로 9천만 명 이상이 강력한 폭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당국이 악천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우박, 시속 6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 산불 연기가 겹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비와 함께 공기 중의 그을음과 미세먼지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더티레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처음 내릴 때 차량이나 건물 등에 검은 오염 자국이 남을 수 있지만 이후 이어지는 강한 비가 대부분 씻어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더 큰 위험은 시간당 최대 2인치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주말 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하천 주변, 침수 우려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이민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논의 중입니다. 보증금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반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시민권 취득까지 통상 최소 5년이 걸리는 만큼 장기간 거액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합법적인 이민도 재정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국토안보부와 함께 시범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업체가 공급한 멕시코산 양상추가 잠재적 감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켄터키와 미시건, 오하이오, 인디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5개 주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적 조사 결과 문제 양상추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농산물 업체 테일러 팜스가 멕시코에서 들여와 타코벨에 공급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 feels like your intestines are like really tight or like something is like seizing them. FDA는 오염된 양상추가 다른 지역에도 유통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복통과 심한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기생충 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이나 신선 농산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CDC는 현재까지 1,600명 이상의 확진자를 확인했고 추가 의심 사례까지 포함하면 34개 주에서 약 7,000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We see cyclospora outbreaks every summer. This is a much bigger outbreak than what we're used to seeing. 당국은 현재 확인된 감염은 5개 주 타코벨 매장에서 제공된 상추와 관련돼 있지만
오염된 상추가 다른 지역이나 유통망으로도 공급됐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테일러 팜스는 타깃과 월마트, 홀푸드, 아마존 프레시 등 미국 주요 유통업체에 신선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반복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대국민 연설인데도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밤 9시 황금 시간대의 대국민 연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기밀 자료들을 새로 공개했다며 해묵은 부정선거 주장을 새삼스런 것처럼 쏟아냈습니다. 먼저 전자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이 해킹의 무방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Unfortunately, the system we have today falls catastrophically short of that standard. 그러면서 유독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 확보해 개입을 시도했다며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도 입을 닫아온 정보 당국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How and why such crucial information was hidden, to fire those involved in the cover-up and to file criminal charges, if appropriate, against these people. 야당과 선거 전문가들이 이 자료들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유권자 명부 수준이라고 지적했던 내용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또 시민권 없는 27만여 명이 유권자로 등록했다는 주장 역시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Produced no evidence that any of them are voting. There's no evidence and no new evidence was presented tonight. 트럼프는 약 25분간 장황하게 이어간 연설의 목적을 결국 숨기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의회를 다그치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Most importantly, addressing this crisis of election security demands that Congress must pass the Save America Act. 미국 언론들은 이미 60여 차례의 소송과 정보당국의 조사에서 근거 없음이 드러난 음모론들만 나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ABC와 NBC, CNN 등 주요 방송사들은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고 퀴즈쇼나 동물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계방송을 안 한 방송사들은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인 명부 점검을 둘러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 뉴저지, 네바다 등 4개 주의 유권자 명부에 25만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유권자 명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인 명부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주 선거관리당국은 연방법 위반 여부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gistered to vote in California and Pennsylvania, New Jersey, and Nevada. We also worked with proactive states to identify 28,000 non-citizens on their voter rolls, plus 400,000 individuals that are still registered to vote that are deceased. 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데이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합법적인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되거나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보안 문제를 부각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전 6시 48분쯤 멕시코 치아파스주 아킬레스 세르단 남서쪽 해상 30마일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마일로 파악됐습니다. 강한 진동이 멕시코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에서도 감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후 규모 5 이상의 여진도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나 심각한 건물 붕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태평양 연안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해안 접근을 자제하고 당국의 안내를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 해안에는 쓰나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시니어를 위한 통합 노인 돌봄 프로그램 K-Day 페이스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K-Day 페이스는 메디케어와 메디칼 자격을 갖춘 55세 이상 시니어라면 의료와 간호, 재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랑 양로보건센터랑 재활병원이랑 같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우리 페이스 프로그램이 처음입니다. 한방, 물리치료 다 여기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인슈런스랑 메디칼 인슈런스가 있으시면은 55살 이상 나이 되신 분들은 언제나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인슈런스가 있으시면은 모든 케어가 다 공짜입니다. 현재 내과와 물리치료, 한방의학과 등 6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와 재활, 양로보건센터가 연계된 통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시니어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진료실에서만 환자를 보는 것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보면서 치아가 불편하시구나 그런 것도 잡아낼 수가 있고요. 진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 이 일상까지 함께 같이 치료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됩니다. 또 24시간 온콜 서비스를 운영해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한인 시니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진 가운데 양측의 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군은 또다시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야간 공습을 퍼부었고 이란은 쿠웨이트의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통과 선박을 추적하는 이란의 감시탑에 미사일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힙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버섯구름 모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 남부 차바르의 항구를 공습하는 영상입니다. 미군은 민간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란의 해상 감시망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잇따라 출격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해 7일 연속 야간 공습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량과 국제공항, 기차역 등 민간 기반 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دشمن متجاوز آمریکایی ساعتی پیش به مناطقی در جنوب و جنوب شرق کشور حمله کرد.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차원에서 지난 사흘 동안 선박 4척을 우회시키고 선박 무력화와 승선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이란군은 즉각 주변 걸프국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가 파괴돼 긴급 복구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쿠웨이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은 식수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어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즉각 극악무도한 침략 행위라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도 이어갔습니다. 예멘 인근 해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장기화로 종전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국 내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일주일 새 9.7센트 올라 갤런당 3달러 98센트를 기록했고 경유 평균 가격은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나서며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양국 간의 교전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공급 불안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당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그런데 국민의힘 해당 지역 위원장이 이 사퇴와 관련해 피해 여성이 어떤 의도로 이러는지 가려봐야 한다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그런데 최 전 의원을 영입하고 공천한 당사자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를 묻는 한 지역 언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의원은 미혼이라 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다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최 전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게 돼서 뭐 좀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본인 기본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어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 않냐,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화살을 돌리는 2차 가해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상대 여성이 아마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뭐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여성이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에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지역사회와 여성단체 등에서 사건의 본질은 아동 성착취, 의제 강간 범죄인데 미혼인이 외도인이 하는 말이 왜 나오냐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김 전 위원장은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영중 전 시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비 미납 등의 이유로 전당대회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김용 후보에 대해 진통 끝에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신청계는 민주당의 오점이 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전대루를 둘러싼 계파 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감정의 골은 깊어진 모습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을 9시간여 앞두고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피선거권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6개월 전 입당,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를 당내 선거 후보 등록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각각 돈봉투 사건, 대장동 사건에 얽혀 입당과 당비 납부가 어려웠다며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분이 정청래 대표 그 최고위원들입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취급하면서 검찰개혁을 논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 그젯밤까진 예외를 허용하자는 친명계와 반대하는 친청계가 팽팽히 맞섰지만 어제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불참하면서 예외 허용이 의결돼 후보 자격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당내 역풍을 의식한 친청계가 두 후보의 출마를 용인한 걸로 풀이되는데 불편한 심기까지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거나 사법 적폐 세력과 다르지 않다는 신호라며 날선 반응이 쏟아졌고 문 최고위원은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친청계의 반발 속에 정청래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원만하게 조치해달라고 밝혔고 김민석 전 총리는 검찰 탄압의 상처를 흠결로 보는 관점은 옳지 않다며 친청계를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낮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경찰이 이미 같은 집으로 한 차례 출동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을 살핍니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이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아파트 1층 뒤편에 쓰러져 있는 40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부가 살던 15층 집안을 살피던 소방과 경찰은 방 안에서 이미 숨진 11살, 7살 두 자녀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오전 7시 반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아파트 주민 신고에 경찰이 한 차례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를 수색하고 사건이 발생한 집까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지 몇 시간 만에 이 집에 살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진 겁니다. 해당 가정과 관련해 지난 5월 말에도 한 차례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명소리로 추정되는 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끊어졌는데 경찰이 다시 전화해보니 아이가 학원 가는 중에 잘못 걸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승인과 진료비 지급 보증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은 보험사나 메디케어 그룹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HMO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고 한인 메디컬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에 혹이 발견되어
MRI 영상을 보면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후 조직을 채취하는 MRI 유도 조직 검사, MRI 가이디드 바이옵시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일반 MRI와 달리 고도의 전문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환자가 속한 메디컬 그룹의 네트워크 병원에서도 해당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결국 네트워크 외부의 전문 병원으로 의뢰되었습니다. 메디컬 그룹도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해 승인 절차를 완료했지만 병원에서는 예약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승인까지 받았는데 왜 검사를 못 받는 거죠? 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승인과 진료비 지급 보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승인은 검사나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진료비 지급 보증서는 검사와 치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병원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병원으로 진료비 지급 보증서가 전달되지 않아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비용은 메디컬 그룹이 부담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승인서만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진료비 지급 보증이 완료되어야 예약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메디컬 그룹, 보험사가 여러 차례 비용 부담에 대해 협의한 후에야 진료비 지급 보증서를 병원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메디컬 그룹과 보험사 담당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며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비용 부담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한 끝에 비로소 검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외부 병원에서 시행하는 고난도 검사나 시술은 보험사, 메디컬 그룹, 병원, 전문의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승인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았는데도 검사나 시술이 지연된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일반 가입자가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운영 구조와 보험사, 메디컬 그룹의 업무 절차를 잘 이해하는 병원 담당자나 보험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